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코어 운동은 하고 싶은데 조금만 운동하면 허리가 아프셨던 적 있으셨나요?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1년 근감소증이 질병으로 분류되면서 사회적으로 근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저하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원인은 코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될 근육은 코어입니다. 코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움직여야 척추체가 안정된 상태에서 건강하게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코어가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럼 코어 근육이란 무엇일까요? 인체를 지탱하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주로 등, 복부, 엉덩이에 걸친 근육을 칭합니다. 코어 운동은 이런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이 인체를 건설한다면 코어 운동은 기초공사와 같은 셈이죠. 코어 운동 대부분은 힘들고 지루하고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도중에 포기하기 쉽지만 코어 근육들을 잘 단련하면 척추의 부담을 크게 감소하게 해줍니다. 팔다리가 다치면 생활에 불편할 정도지만 허리가 다치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서라면 단련해야 하는 1순위 부위가 코어 운동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이 적으면서 복근도 기르고 코어도 강화되는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랭크. 코어 운동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운동,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코어의 명약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운동인데요. 플랭크는 팔, 엉덩이, 둔근, 다리 그리고 등 윗부분까지 전부 가동한다는 장점이 있고 부상 위험이 적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플랭크 동작은 코어 근육 강화에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플랭크 자세로 오래 버티기를 목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오래 버티기만 하는 플랭크는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버티는 플랭크는 낮은 난이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이지만 그 다음 난이도로 넘어가야 근력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럼 코어를 키우는 플랭크 운동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버티는 플랭크입니다. 버티는 플랭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몸통에서 다리까지 수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통이 낮아지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몸통과 팔이 각도가 직각이어야 합니다. 몸이 앞이나 뒤로 밀리면 어깨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발가락이 지면을 단단하게 누르고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체의 힘이 상체로 전달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버티는 플랭크는 30초에서 1분이 가능하다면 2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30초 버티기를 총 3세트 진행해주세요. 2단계는 다리 드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를 몸통 높이 정도로 일자로 들었다가 내려주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모두 속도가 동일해야 합니다. 속도가 급해지거나 느려지면 안 됩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다리를 들 때 호흡을 뱉어주세요. 몸통은 계속 움직이지 않아야 코어가 더 강해집니다. 양 팔을 한 번씩 들어 올리는 것을 1회로 하여 10회씩 2에서 3세트 실시해주세요. 3단계는 손 뻗는 플랭크입니다. 마찬가지로 몸통과 엉덩이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팔 뻗기가 힘들면 한 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치는 탭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을 들 때 호흡을 뱉어야 하는데요. 호흡이 되면 늑강근도 같이 동작하여 갈비뼈 주변 힘이 같이 생기고 승모근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호흡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니 호흡에도 꼭 신경 써주세요. 팔을 뻗어준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한 뒤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교대로 팔을 바꾸면서 반복하고 엉덩이가 운동 도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양 팔을 한 번씩 뻗는 것을 1회로 하여 10회씩 2에서 3세트 실시해주세요. 4단계는 팔다리를 뻗는 플랭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불가능할 동작일 것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이 동작이 안 된다면 앞에 설명드린 1에서 3단계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왼팔과 오른다리를 들어주면 힘이 반대 대각선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이 단계 역시 몸통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몸통이 좌우로 흔들린다면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코어 통제가 가능한 단계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각선 팔다리를 교대로 들어올리는 것을 1회로 하여 10회씩 2에서 3세트 실시해주세요. 두 번째 운동. 슈퍼맨 동작입니다.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립니다. 호흡을 뱉어주면서 양팔과 다리가 어깨 높이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배로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복근에 힘을 주세요. 이 동작이 잘 되지 않으면 양손을 어깨 옆에 대고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배꼽을 땅에 붙이고 허리 아래쪽은 고정하여 상체를 일으키면서 호흡을 뱉어주세요.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은 허리에 부담을 주어 부상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다음에 설명드릴 기초 코어 운동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이 있거나 정말 근력이 낮은 상태의 분들은 움직임이 더 작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허리 부담 적은 코어 운동 세 번째. 데드버그입니다. 데드버그 운동은 운동하는 자세가 벌레가 뒤집혀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웠을 때 허리가 과하게 꺾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허리가 너무 바닥에 붙어 있어도 코어 근육 활성화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허리 사이로 손가락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양팔을 천장으로 뻗어주고 다리는 무릎이 골반과 허벅지 위로 오도록 90도로 구부려줍니다. 이때 팔은 손목과 손이 어깨 선상에 맞게 일자로 곧게 펴져 있어야 합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어 골반 수평을 유지해주세요. 이제 동시에 반대쪽 다리와 팔을 내려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내리고 마시는 호흡의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쪽 팔과 다리를 바닥에 최대한 가깝게 내리는 것이 좋은데 허리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만 뻗어주시면 됩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한 세트당 10회씩 반복하며 총 3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운동, 버드독 운동입니다. 먼저 내발기기 자세로 엎드려진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중요한 건 꼬리뼈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에 이어지는 전체 라인이 일직선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허리가 많이 꺾이거나 등이 굽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어깨는 살짝 밀어내듯이 하고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살짝 고개를 든 상태에서 바라봐줍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팔과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이때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 동작이 어렵다면 앞서 단계별로 설명드린 플랭크 동작처럼 다리부터 뻗는 연습, 그 다음 팔을 뻗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발끝이 몸통 위로 올라가지 않게 실시해 줍니다. 한 세트당 10회씩 반복하며 총 3세트 진행해주세요. 지금까지 허리 부담을 낮추고 복근을 길러주는 코어 운동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다리를 꼬는 잘못된 자세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코어를 무너뜨리니 생활 습관에서도 바른 자세를 실천해야 합니다. 코어 운동은 단기간에 변화가 나타나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꾸준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튼튼한 허리로 건강한 삶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운동입니다. 처음부터 100%를 소화하기보다 조금씩 차근차근 꾸준히 한다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컨디션과 신체 능력에 따라 운동해야 한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